오늘은 정말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바나나 하나 챙겨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귤로 입가심하고, 저녁엔 홍시 한 개로 마무리하시는 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단 거 안 먹고 과일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건강을 위해 먹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혈당은 점점 오르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혈압까지 높아져 있는 분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과일은 분명 자연에서 온 건강식품인데 왜 나이가 들수록 독이 되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른한 살의 김모 어르신은 퇴직 후 건강을 챙기려고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귤 두 개를 넣고 갈아 마셨죠. 점심에는 포도를 몇 송이 드시고 저녁에는 홍시로 디저트를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자꾸 무겁고 식사 후엔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났습니다.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160, 당화 혈색소가 7을 넘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설탕도 안 먹어요.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과일이 60세 이후엔 인슐린 저항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당을 먹어도 혈당이 2배 빠르게 올라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속도는 절반으로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엔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문이 닫히듯 반응이 둔해집니다. 결국 피 속의 당이 오래 머물고 그 당이 혈관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당을 태워 없애주는 공장이 줄어듭니다.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배 안쪽에 쌓이고 그 지방이 간을 둘러싸며 지방간을 만듭니다. 혈관 속에는 기름때가 붙고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과일이 건강식이면서 동시에 위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즉,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몸의 엔진이 그걸 제대로 소화하고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 의사도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식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힘들고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그 과일이 어느 날부터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것이 쌓여 심장과 뇌를 공격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식후에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졸음이 쏟아진 적, 밤에 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나는 적,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거나 얼굴이 푸석한 적. 그렇다면 이미 몸속에서 혈당 조절과 혈관 관리의 이상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엔 당뇨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그 과일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할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이 좋고 나쁜지가 아니라 왜 그 과일이 독이 되고 또 어떤 과일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일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황금 법칙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이 안전한지 이 3가지만 알아도 혈당과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평생 습관을 바꿀지도 모르는 60세 이후 과일의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약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약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몸의 엔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몸은 마치 새 차처럼 엔진이 강하고 연료를 빠르게 태웁니다. 같은 연료를 넣어도 불완전 연소 없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엔진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료는 그대로인데 불꽃은 약해지고 연소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남은 연료가 바로 피 속의 당입니다. 바로 이 당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속도가 젊은 시절보다 40% 이상 떨어지고 세포가 그 신호에 반응하는 민감도도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피 속의 당은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이 오래 머물면 혈관벽은 그 당에 의해 손상됩니다. 피 속의 당이 마치 사포처럼 혈관 내벽을 긁어내는 것이죠.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붙고 그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매일 먹었는데도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근육이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엔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최대의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작아지면 혈당을 처리할 능력도 줄어듭니다. 결국 남은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그 지방이 간에 쌓이면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간과 신장의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대부분 간이 처리합니다. 간이 피로하면 과당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기름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신장은 또 어떨까요? 신장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필터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칼륨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으면 혈중 칼륨이 높아지고 심장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든 몸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처리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엔 문제없던 과일이 60대 이후엔 당 폭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젊을 땐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셔도 그 당이 활동하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하루 종일 그 여파가 남습니다. 특히 저녁이나 밤에 과일을 먹으면 몸이 이미 저장 모드로 전환돼 있어서 당이 전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장내 미생물도 달라집니다. 장 속 유익균은 섬유질을 먹이로 삼지만 나이가 들면 유익균이 줄고 당을 좋아하는 해로운 균이 늘어납니다. 즉, 과일의 당이 유익균 대신 해로운 균의 먹이가 되면서 복부 팽만, 가스, 변비, 장 염증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해 볼까요?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과일이 독이 되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둘째, 근육량이 줄어 당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간이 피로해 과당을 지방으로 바꾼다. 넷째, 신장이 약해져 칼륨 배출이 어렵다. 다섯째, 장내 환경이 변해 당이 해로운 균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사과 한 조각을 먹어도 20대는 약이 되지만 60대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설탕보다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설탕이든 과일당이든 똑같습니다. 게다가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에는 바로 안 나타나지만 대신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더 조용히, 그러나 더 치명적으로 몸을 해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 그리고 조합입니다. 내 몸의 엔진을 고려하지 않고
젊을 때처럼 아무 때나 많이 먹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한 번, 한 손에 가볍게 쥘 정도의 양, 즉 100g에서 150g 사이, 그리고 가능한 한 식후 30분 안에,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먹는 건 당분을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즙이나 스무디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씹는 동안 침이 분비되고 흡수 속도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과일의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왜 과일이 나이 든 몸에선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과일이 실제로 혈당을 높이고 심장과 신장을 해치는지 의학적으로 확인된 4가지 위험한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어온 과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심장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으로 변한다는 사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일 바나나. 심장마비 위험을 4배 높이는 과일 바나나는 흔히 건강식의 대표로 불립니다. 칼륨이 많고 포만감이 좋아서 혈압에도 좋다, 피로에도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즉, 칼륨 나트륨 수분을 조절해서 심장이 안정적으로 박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엔 이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이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속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피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자나 고혈압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이 바나나를 하루 2개 이상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평균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을 드시는 분들은 이 약 자체가 체내 칼륨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바나나를 자주 먹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바나나가 오히려 심장의 전기 신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나나는 젊은 사람들에겐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60세 이후엔 하루 반 개 이하, 그것도 다른 음식과 함께 식후에 소량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포도. 혈당을 300까지 치솟게 만드는 달콤한 함정. 포도는 겉보기에 완벽한 건강 과일처럼 보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포도의 문제는 당의 종류와 구조입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2가지 당은 모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실제 연구에서 당뇨 전 단계인 60대 남녀에게 포도 반송이만 섭취하게 했더니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280에서 310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포도즙이나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이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한 줌은 사탕 5개와 같은 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피로감이 오고 배고픔이 반복되며 체중이 늘어나고 인슐린 저항이 더 악화됩니다. 포도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송이가 아니라 알맹이 5개에서 7개 정도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고 껍질째 천천히 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감귤류. 신장 결석을 만드는 무서운 성분 옥살산. 겨울이면 귤이 빠질 수 없죠. 비타민C가 풍부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한 봉지씩 사서 드십니다. 그런데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신장 속의 칼슘과 결합하면 단단한 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은 하루에 감귤류를 3개 이상 섭취하는 노인의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의 2.8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몽은 고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의 효과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떨어뜨립니다. 미국 FDA는 이미 자몽과 일부 약의 병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귤 자체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고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셔야 위산 분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물 섭취량이 적은 분들은 감귤류 섭취를 줄이고 물 섭취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감. 위석을 만들어 응급실로 보내는 가을의 함정. 가을이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 바로 감입니다. 달고 부드럽고 누구나 좋아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감이 위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위험한 과일이 됩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위 속의 단백질이나 위산과 만나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위석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응급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가을철 위석 응급 환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히 빈속에 감을 먹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시는 더 위험합니다. 과숙된 감일수록 탄닌이 더 활성화돼 있고 위에서 쉽게 덩어리로 뭉칩니다. 이 덩어리가 커지면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구토, 복통이 심해지고 내시경으로 꺼내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감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소량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닌이 덜한 단감보다 홍시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젊을 땐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처리 능력을 초과시키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신장이, 포도는 혈당이, 감귤은 결석이, 감은 위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과일을 고를 때는 성분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 신장이 버틸 수 있는가? 내 혈당이 안정적인가? 내 위가 약하지 않은가? 이 질문이 과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과일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과일을 다시 보게 되셨을 겁니다. 내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이 어쩌면 지금 내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드릴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반대의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와 심장을 지키고 심지어 치매와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 그 놀라운 과일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을 병들게 하는 과일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뇌를 깨우고 혈관을 지키고 치매와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은 60세 이후에도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 보조식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 치매 발생률을 40% 낮춘 과일. 블루베리는 오랫동안 슈퍼푸드로 불려왔지만 그저 유행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1만 6천 명을 10년간 추적했을 때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는 산소를 에너지로 쓸 때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의 미세혈관에 작용해 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신경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 섭취가 3개월 만에 기억력 점수와 인지 반응 속도를 평균 14%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 정도,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려 드시면 좋습니다. 단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가급적 생 블루베리나 냉동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 석류. 암과 치매를 동시에 막는 빨간 보석. 석류는 여성 건강의 상징 같은 과일이지만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과일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엘라그산, 푸닉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를 보호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텍사스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서는 석류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50% 이상 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의대 연구에서는 석류 주스를 1년 동안 꾸준히 마신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대조군보다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석류의 핵심 성분인 푸니갈라긴은 뇌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석류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석류즙 대신 신선한 석류 알맹이 반개 분량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석류를 반으로 잘라 씨와 함께 씹어 드시는 겁니다. 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일 아보카도. 뇌와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초록의 기적. 아보카도는 흔히 지방이 많다고 꺼리지만 그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살리는 좋은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코넬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반 개의 아보카도를 6주 동안 섭취한 그룹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7% 감소했고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11%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속 루테인은 눈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UCLA의 인지 기능 연구에서도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한 노인은 섭취하지 않은 노인보다 뇌의 활성도가 훨씬 높았고 단어 기억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25%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냥 먹기보다 샐러드나 달걀 요리에 섞어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식사 중간에 반 개 정도, 즉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과일 키위. 당 걱정 없는 완벽한 영양 과일. 키위는 천연 인슐린 과일이라 불립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키위의 글라이세믹 지수는 38로 매우 낮습니다. 즉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건 과일 중에서도 매우 드문 특성입니다. 특히 키위 속 풍부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또 비타민C 함량은 레몬보다 2배 이상 높아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벽의 탄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뉴질랜드 의학연구소의 임상 결과에 따르면 하루 키위 2개를 4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 5포인트 낮아지고 혈소판 응집률이 15% 감소했습니다. 즉 혈전이 생길 확률이 낮아진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 후 키위 1개. 이게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공복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식후가 안전하고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매일 약처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하루 한 줌 혹은 1개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블루베리는 뇌를 깨우고 석류는 혈류를 열어주고 아보카도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키위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과일들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혈관 나이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이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좋은 과일을 먹더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4부에서는 과일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황금 섭취 법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이 3가지를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혈당과 혈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과일이 나이 든 몸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뇌와 혈관을 지키는지도 살펴봤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과일을 골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능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60세 이후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황금 공식입니다. 첫 번째 법칙: 식후 30분 이내 소량 섭취.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위산과 만나면서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감이나 감귤류처럼 산도가 높은 과일은 공복에 먹을 경우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은 이유는 식사를 통해 단백질과 지방이 이미 위에 들어와 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즙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공복에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양은 한 손에 가볍게 쥘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100g에서 150g 사이. 그 이상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오후 2시 이전에 먹기.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는데 이건 혈당 관리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즙 같은 과일이라도 오전이나 점심 무렵에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에 먹으면 지방으로 남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의 과일은 혈당뿐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고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 법칙: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십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위장약, 항응고제 등. 이 약들이 과일 속 성분과 부딪히면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아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몽입니다. 자몽은 간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 효소가 약의 분해를 담당합니다. 자몽을 먹으면 약이 몸속에 오래 남아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자몽을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에게 금지 과일로 지정했습니다.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또 바나나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뇨제나 ACE 억제제 계열 약을 먹는 분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일을 꾸준히 드시기 전엔 꼭 주치의에게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약과 충돌하면 그 순간 독이 됩니다. 이 3가지 황금 법칙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30분 이내 소량 섭취. 둘째, 오후 2시 이전에 섭취. 셋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과일이 다시 진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일은 적게 먹으면 약이고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나이에 따라 몸의 속도가 다릅니다.
젊은 시절엔 단맛이 에너지가 되지만 60세 이후엔 그 단맛이 혈관을 녹슬게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의 엔진에 맞게 천천히 씹고 적당히 먹고 올바른 시간에 드신다면 당뇨도 혈압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내 몸을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배운 과일의 비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년,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